안녕하세요, 리피십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동생이 2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일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처음 간 게 25년 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영상이 그렇게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여행 다닌 걸 영상으로 기록한 거고, 동생과 동생 가족과 그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니까 재미나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가장 우선된 시청자니까 선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박 11일의 여행 코스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12월에 갔었는데 올해는 10월에 갔으니까 딱 10달 만에 일본에 가는 겁니다. 항상 김포에서 하네다로 다니고 있고요. 이번 여행은 좋았던 게 대체적으로 진짜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날씨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가와사키에 살고 있는데요. 가와사키는 서울하고 부천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쿄 인근의 위성도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네다에서 도쿄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네다에 내리면 전철이 게이큐센이 있는데 게이큐센을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가와사키를 거쳐서 도쿄 시나가와로 가게 되죠. 네, 보통 그 코스로 가는데 저는 가와사키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녀석은 우라라는 녀석인데 절대 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위가 보여서 사진으로 가렸고요. 네, 사진에 조카가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어영부영 좀 하다가 매제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이번에는 일본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갈 만한 그런 식당으로 가자고 해서 시끌벅적한 꼬치집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일본적인 꼬치집이더라고요. 저는 하이볼을 먹었고요. 느낌이 진짜 딱 일본 선술집 같은 느낌이고요.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파고로 다 번역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저거는 돼지 생간 양념을 얹은 요리고, 요거는 소갈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갈비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게 닭 꼬랑지입니다. 희한한 맛이었어요. 요거는 소혀를 스테이크 소스에 절여 놓은 겁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맛이었고, 그나마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곰탕을 엑기스로 잔뜩 졸여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기 경단의 맛이었습니다. 다 들여보내고 저 혼자 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근처에 있는 빈티지 샵도 좀 가봤고요.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피겨샵도 들렸는데 옛날만큼 살만한 게 없긴 없더라고요. 그렇게 걸어도 2만 보를 못 채워서 가와사키 끝에까지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전철은 가와사키 다이시라고 하는 큰 절로 가는 오래된 기차고요. 그 기차를 따라서 가와사키 끝에 있는 강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도쿄예요. 이렇게 가와사키는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조용한 도시입니다. 도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마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고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건데 항상 여기도 들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밤에는 운동하면 안 되는 곳일 것 같더라고요.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안 보여서 부딪힐 뻔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걷다가 다시 이제 동생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건너와서 가와사키 시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황량한 도시 같죠? 가와사키에 엄청 커다란 육교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전거도 다니고 굉장히 커다랗게 도시 사거리 4군데를 모두 잇는 이런 육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좀 특이한 육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걸었는데도 2만 보를 못 채워서 이번에는 시네시타라고 하는 영화관이 있는 이탈리아 테마샵 같은 그런 쇼핑몰입니다.
네, 여기를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때가 한 9시쯤 됐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도쿄 여행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둘째 날입니다. 네, 우라가 항상 제 근처에 제가 인기척을 안 보이면 오는데 제가 일어나서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요. 동생 집 테라스에서 바라본 일본 풍경이고요. 되게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아침부터 좀 부산을 떨어서 동생하고 교토를 가기로 했습니다. 신칸센은 동생이 미리 예약을 해놔서 네, 역시나 시나가와역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신칸센을 타게 됐습니다. 25년 만에 신칸센을 처음 타봤어요. 빠르기는 그냥 KTX랑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마침 이때 이제 그 유튜버 오킹님도 일본 일주를 하고 계셨을 때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진짜 걸을 데가 거의 없더군요. 되게 안 좋은 길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골길이었고요. 이제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네, 도시락도 까먹었고요. 도시락 까먹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서 약간 민망했어요. 저는 신칸센은 도시락 먹으러 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네, 아라시야마라고 첫 번째 도착지는 여기입니다. 약간 기차역에서 조금만 나가도 바로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느낌은 일본의 가마쿠라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훨씬 더 전원적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늘이 진짜 예뻤고요. 지금 여기는 아마 반월교라는 다리일 겁니다. 다리를 한번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왔습니다. 진짜 관광객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반월교 건너와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제가 찍어 본 거고요. 역시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라시야마 안에 있는 여긴 청룡사라는 곳인데 여기도 되게 유명한 절이라고 해요. 네, 진짜 여행자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절을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절에 가도 스님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걷기 좋은 이런 산책로들이 좀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이 길들을 따라 다니면서 네,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조금씩 올라와서 위에서 내려다본 절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네, 스님 여행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모든 여행자들이 다 여기 모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대나무들이 있었는데 화면이 다 못 담지만 정말 멋진 풍경이었고요. 저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런 전원 마을 네, 이런 곳을 걸어 다니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한적하고 사람 없고 한국의 시골과는 조금 뭔가 다르게 좀 침착한 느낌, 차분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출출해서 생딸기가 들어간 모찌도 먹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는 코스가 금각사여서 네, 금각사로 이동을 하려고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금각사도 식후경이죠. 네, 우동 한 그릇 일단 하고 끼니를 좀 때운 다음에 조금 쉬다가 걸었습니다. 금각사로 가는 길이 한 20분, 30분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되지만 자유이용권을 사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네, 금각사 역시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랄까요, 사진 찍을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머뭇거리면 다른 여행객들의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네, 그런 불편함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데 30분, 여기 다 둘러보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요. 아직 호텔에 체크인을 안 해서 네, 이제 금각사를 나와서 네, 호텔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진짜 다 외국인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교토 아마 산조역인가 하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녁 먹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가봤습니다. 야끼니쿠인데 교토 야사카 야끼니쿠 히로라는 곳인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배도 좀 꺼트릴 겸 또 걷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3일 차입니다. 아침부터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곳을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진짜 일찍 나와서 맥모닝 하나 먹었고요. 네, 기온이라는 옛날 상점들이 있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 돌아다녀 보지 못했지만 여기가 정말 풍광이 좋긴 좋더라고요. 네. 아침 일찍이라서 문 연 곳도 얼마 없었습니다. 네, 기요미즈데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수사라고 하는 곳이죠. 모든 외국인들이 오사카 교토에 오면 한 번은 들린다는 절입니다. 네, 정말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간간히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 주로 어머니 관광객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날씨가 역시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도 다 둘러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다니다 보면 어느새 끝으로 나와 있게 되더라고요. 산는자카입니다. 네, 저는 청수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만 없다면 약간 400년, 500년 전 일본 상점들을 좀 돌아다니는 느낌도 좀 나고요. 저기 보시면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또 수학여행 오기도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예쁜 길들이 많아서 여기도 한 번은 와볼 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으로 걷기보단 진짜 많이 한 1시간 정도를 이 일대를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걷긴 걸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청수사에서 버스를 타고 은각사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있는 길입니다. 여기가 철학의 길이라는 곳이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 산책하기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왜 철학의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명상하면서 걷기 좋은 그런 옛날 개천이 있는 시골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 끝에 바로 은각사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요. 어제 갔던 금각사랑 절의 형태는 되게 비슷한데 훨씬 더 전원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저는 금각사보다 은각사가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더 차분한 느낌도 났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절에 스님이 없어요. 네, 스님은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이끼가 이렇게 많이 있는 정원이라는 걸 전 처음 봤는데 이 정원이 되게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은각사를 나와서 다시 철학의 길로 접어들어서 또다시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마을이에요. 다음에 간 곳은 니조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별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그런 궁과는 좀 다르고 확실히 좀 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궁은 좀 개방적인데 이런 성들은 좀 폐쇄적이고 뭔가 은밀한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옛날 목조 건물은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독특한 정원의 분위기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되게 우리나라의 궁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2만 보를 이미 넘게 걸었던 것 같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서도 또 우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라면을 잘 안 먹는 이유가 라면을 먹으면 너무 쪄서 걷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은 도우구지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철을 타고 이동했고요. 엄청 오래된 절인데 앞에서 봤던 절들보다 정각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의 궁궐 수준으로 저렇게 크게 지어놔서 네, 그게 되게 인상 깊긴 했습니다. 또 정각과 정각 사이가 엄청 멀고 다 둘러보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절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정원을 보는 느낌? 그게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통천교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유튜버가 자기 아이디가 통닭 네, 엄청 예쁘고 멋있는 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청에 있는 그런 화려한 절의 느낌은 또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좀 일본의 절은 차분한 느낌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미 많이 걸어서 저는 거의 한계에 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나리 신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약간 멘붕이 됐어요. 아침에 그 기요미지데라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문이 계속 이어져 있는 독특한 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쭉 따라 걷는 사람들 때문에 촬영도 좀 쉽지 않았고, 네, 여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문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여기까지가 오늘 관광이었고요. 호텔 숙소 근처에 이런 뒷길 쪽에 이렇게 운치 있는 식당 거리가 있었어요. 야끼니쿠 거리였고요.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질녘 저녁이 되니까 진짜 운치 있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어제랑 다르게 저녁은 되게 심플하게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긴 했지만 네, 계속 짠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돈가스가 진짜 달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걷고도 아직도 힘이 남아서 이번에는 다시 니넨자카라고 하는 곳까지 또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호텔 뒤쪽에 이런 콤파스소테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또 신발 가게나 쇼핑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루는 관광을 하고 하루는 이렇게 쇼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됐고요. 교토에서 이번에는 오사카로 가려고 저희 호텔에서 교토역까지 또 걸었습니다. 요것도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커다란 신사 같은 게 있었고요. 교토역 근처에 다 와갑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고요. 식사는 한국말로 다 되어 있는 메뉴판으로 그냥 터치로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갈 때 계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관광하기도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토역으로 왔습니다. 교토역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신오사카까지 가게 됩니다. 교토역 규모가 굉장히 커서 놀랐습니다. 교토랑 오사카는 전철로 한 2-30분 정도만 가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깝더군요. 신세카이 이치바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가 예전에 엑스포를 개최했던 곳이라서 저게 에펠탑을 본따서 만든 신세계 탑이라고 합니다. 저기 꼭대기까지 굳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네, 엄청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20세기 소년이란 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판이 굉장히 독특한
식당들이 쭉 질비해 있었고요.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도톤보리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도톤보리를 가실 거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옛날 거리의 느낌을 느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신세카이에서 도톤보리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만다라케가 있어서 만다라케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런 독특한 피겨들이 많이 있어서 눈 구경은 실컷 했고요. 아무것도 사진 않았습니다. 아키하바라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는 정글이라는 피겨샵인데요. 만다라케나 정글 같은 곳 가시면 피겨는 진짜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한두 개씩은 사왔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사왔네요. 피겨 박물관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저런 카트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게 생각보다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도톤보리에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쯤 오니까 이제 슬슬 타코야키 냄새랑 간장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나면서 여기가 이제 도톤보리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공기 중에 간장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 칼을 사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많대요. 일본의 조리용 칼을 사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칼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도톤보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까 신세계의 탑에 있었던 저런 독특한 간판이 여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가 거의 한 2-3시쯤 됐던 것 같은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요. 진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도톤보리를 상징하는 만세하는 아저씨가 저기 있고요. 네. 전날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많이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고 좀 쉬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다시 가와사키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기차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노사카역까지 다시 전철을 탔고요. 시노사카역에서 다시 신칸센을 타고 이제 도쿄에 있는 시나가와까지 가게 됩니다.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고요. 도착하자마자 가와사키역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항상 일본에 올 때마다 들리는 식당입니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탕면이 있거든요. 저녁을 먹고 이제 좀 신발을 바꿔볼까 싶어서 제비오라는 신발들이 많은 스포츠 매장에 와봤습니다. 사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뭔가 이렇게 딱 하나를 못 찍겠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가격들은 한국보다 조금씩 저렴합니다. 텍스프리랑 환율까지 따져보면 한 1-2만 원씩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발 구매는 안 했고요. 대신 동생을 따라서 저녁거리 장을 보러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일본 슈퍼 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나라 슈퍼보다 훨씬 좀 컬러풀한 느낌? 거리로는 우리나라 서울 부산 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는 되게 좋았고요. 아침 일찍 나가는 걸 어떻게 아는지 우라가 저를 쫓아서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가와사키 역 근처에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에 가서 이번에는 건담을 좀 살 게 있나? 하고 다녀봤는데 진짜 옛날보다 반다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살 게 정말 없었어요. 물건도 별로 없고 매장의 크기도 확실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건프라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신발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많이 둘러보는데도 썩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발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주로 짬짬이 저 혼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신발만 보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에는 도시바가 있습니다. 도시바 본사가 여기 있고요.
가와사키역을 지나가게 되면 라조나라고 하는 백화점이 나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필드 같은 느낌? 네, 실제 느낌도 스타필드 같은 아울렛의 느낌이 좀 강해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좀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독특한 신발들이 아디다스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신발도 여기 있었고요. 네, 3층에 가면 ABC 마트가 있는데 엄청 커다란 매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것저것 신발들을 좀 구경했고요. 별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또 하루가 갔습니다. 혼자서 밤에 길을 걸어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길하고 좀 다르게 일본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밝은 곳을 찾아서 걷다 보니 가와사키역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가와사키역을 통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가와사키 반대편이에요. 동생은 교회에 갔고 동생을 만나러 아침 일찍 저 혼자서 가와사키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것도 열렸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조던 스캇을 파는 사람을 봤습니다. 말이 통했다면 흥정을 해봤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아침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역시 라면은 너무 짜요. 동생하고 다시 계획규센을 타고 요코하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요코하마로 가게 됐는데요. 호쇼지라는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원이 있고요. 동네 주민들이 여기 와서 쉬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시내랑 다르게 여기는 조금 전원 마을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전철역을 벗어나도 이 사람들 어떻게 출퇴근을 하지 싶을 정도로 동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호쇼지란 절입니다. 여기는 올해가 관동 대지진 100주기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호쇼지에 한국인들이 만든 위령비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요코하마 영사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위령제를 지내기는 하신다는데 정말 너무 쓸쓸하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관광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한 번은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호쇼지에서 해가 어느 정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까지 걸어보기로 해서 쭉 걸어 다녔습니다. 도쿄 시내 같은 곳에선 볼 수 없는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광지가 아닌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도착했고요. 퇴근 시간 무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6시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사람이 늘어나더니 자기 속도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져서 놀랐어요. 네, 여기서 제가 항상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국식 죽인데요. 요거는 꼭 강추합니다. 일본 가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 공원까지 왔고요. 여기서 다시 요코하마역까지 걸어가려고 또 저녁 산책도 할 겸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카렌가가 저만치 보이고요. 아카렌가는 뭐 특별히 살만한 물건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마켓에 가서 신발들을 좀 구경했습니다. 온러닝의 클라우드 스트라토스 3가 굉장히 싸게 팔아서 놀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안 샀습니다. 네. 요코하마를 저녁에 가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요코하마는 저녁에 가야 되더라고요. 진짜 밤 야경이 너무 예쁜 곳입니다. 한번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가는 길 따라서 쇼핑몰들도 있고 쉴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거의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군데군데 쇼핑도 좀 했고요. 7일차입니다. 아식스 워킹이 가와사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너무 비싸서 안 샀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좀 시간을 때워야 되는 날이어서 가와사키 일대를 혼자 좀 걸어 다녔습니다. 걷기 운동도 할 겸
또 여태 좀 너무 무리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저 혼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 집에서 한 3-40분쯤 걸어가면 엄청 커다란 스포츠 아울렛이 있어요. 스포츠 데포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매장 점원이 와서 따로 말을 걸거나 하지 않고요. 창고형입니다. 그래서 신발 모델을 확인하면 저 뒤에 신발 상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신발 치수를 찾아서 그냥 다 신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고 싶은 신발이 없어서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080을 처음 신어봐서 그 신발을 나중에 구매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또다시 한 40분쯤 걸어가면 북오프라는 매장이 있는데요. 북오프라는 매장에 가서 또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 왔습니다. 여기는 중고 서점이나 또 빈티지 옷이나 빈티지 신발 같은 걸 많이 파는 곳입니다. 조던은 너무 비쌌고요. 우리나라 그 리셀 마켓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몇 배 비싸게 팝니다. 그냥 아이 쇼핑만 하다가 돌아왔고요. 실용이 이렇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쉬워서 또 근처에 있는 ABC 마트까지 또 가봤습니다. 에슬레트라고 하는 러닝화 전문 매장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또 신발을 구경했고요. 7, 80년대생은 아실 겁니다. 저 코커스라는 매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에 아직 있는 게 신기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8일차입니다. 오늘은 시부야에 가기로 했고요. 아침 겸 점심으로 오늘도 우동을 먹었습니다. 저는 우동을 먹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우동이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우동 체인입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루가메 세이멘이라는 곳이고요. 시부야에 도착해서 미야시타 파크에 가봤습니다. 시부야에 굉장히 자주 오는데도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명성보다 너무 작은 곳이라서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공중정원의 느낌이고요. 미야시타 파크 밑에는 명품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키스 매장에 들렸고요. 특별히 뭐 살만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타워 레코드에 이찌가 쇼케이스를 하고 있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부야에 뭐 애트모스 같은 것도 들렸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시부야에 온 목적은 오늘은 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요기 공원 쪽에 있는 작은 빈티지 신발 샵을 찾아서 걸어가 본 거고요. 여기가 조금은 가을이 좀 도착해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요기 공원을 옆에 끼고 갔고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스토어인데 여기에 한 번도 못 보셨던 신발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유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요기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를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올림픽 공원의 절반 정도라는데 저는 규모로는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어요. 꽤 큽니다. 옆에는 바로 메이지 신궁이 있고요. 이 요요기 공원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면 하라주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요기 공원을 뚫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보다 조금 더 오래돼서 그런 건지 확실히 나무들이 수령이 좀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새들,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들 이런 게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라주쿠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지 신궁은 따로 가지 않았고요. 원래 한 코스인데 그냥 뉴발란스로 직행했습니다. 뉴발란스에 매장 안에 아이유 씨가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저녁은 오늘은 타코와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9일차입니다. 코스트코에 동생한테 끌려서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트코랑 동일하고요. 평일인데도 역시 장 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은 여기서 핫도그로 대충 때웠고요. 오늘은 동생하고 가마쿠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굉장히 근사한 저녁을 먹게 될 건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일단 가마쿠라에서 에노시마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후지산이 보여요. 가마쿠라 고교에는 슬램덩크에 나왔던 그 장면이 있죠. 네, 여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잠깐 머물렀고 가마쿠라 고교를 등지고 이제 지으시라고 하는 마을로 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역이 엄청 조그매요. 그냥 옆에 주택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레인을 상행차, 하행차 모두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자그마한 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으시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에노시마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가마쿠라 시내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코스일 것 같습니다. 네, 지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출출해서 미사키 도넛이라는 이 가마쿠라 지역에서 유명한 도넛 가게에 들렸습니다. 레몬 도넛가 맛있었고요. 도넛을 먹느라고 한눈이 팔려서 원래 바다까지 가서 석양을 보기로 했었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닷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마쿠라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 마을을 걸으면 어디서 보여도 다 후지산이 보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우리나라에는 없는 느낌이긴 하겠죠. 어디가 후지산이 잘 보일까 싶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하야마 마리나라는 지역으로 가면 그 근처에 아주 유명한 한 400년 된 식당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히카게차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을 먹어봤던 것 같고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들이 나오고 가마쿠라도 하루 종일 머물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녁에 퇴근하는 매제를 다시 불러내서 이렇게 밖에서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10일차입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은 12시 비행기여서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우라는 여전히 제 곁을 안 줍니다.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여기 근처까지 지금 와서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저를 감시합니다. 숨어서도 감시하고요. 미조노구치라고 하는 가와사키 북쪽에 있는 조금 다른 동네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여기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긴 했습니다. 천체전사 썬레드라는 그 가와사키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강추하는 만화인데요. 그 지역입니다. 군데군데 다 만화에 나왔던 장면들이 있는 곳 같은 곳이라서 정말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천체전사 썬레드를 아시는 분들은 한 번은 와보실 만한 곳일 것 같고, 지금 애니메이션 한번 보신다면 나중에라도 일본 오실 때 여기 와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가와사키 중에서도 조금 외진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다리를 건너면, 다마강을 건너면 바로 또 도쿄 지역인데, 건너편 가와사키랑 여기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후타코 다마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와 자연을 한꺼번에 합친 것 같은 그런 공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라쿠텐이 있더라고요. 약간 부자 동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파테 스피드를 봤는데 못 사서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네요.
후타코 타마가와 공원입니다. 네, 저기 있는 게 스타벅스고요. 뭐 우리나라 한강 느낌 치면 뭔가 약간 선유도 느낌? 그런 느낌 정도인데 산책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요. 여기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원 같은 느낌, 공원 같은 느낌이라서 네, 여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너편엔 가와사키가 보입니다. 저 앞에 흐르는 강이 타마강이고요. 제가 일본에서 항상 그 경이롭게 생각하는 게 아이를 통학시키는 어머니들인데 저렇게 자전거에 2명씩 태우고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후타코 타마가와 공원이고요. 규모가 엄청 커다란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후타코 타마가와 쇼핑몰도 있고 백화점도 있어서 네, 이 일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습니다. 빔즈는 되게 유명한 편집샵인데 여기는 약간 연령대가 높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기모노를 팔고 있는 매장도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다시 가와사키로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출출해서 오니기리를 하나 사서 먹었어요. 마지막 날이라 이제 동생 가족과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고요. 항상 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륙이라고 하는 중화 소바집인데 여기도 강추합니다. 가와사키에 한번 오신다면 여기는 한번 좀 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실패 없는 맛입니다. 이렇게 동생과 또 한국에 가져갈 뭐 간단한 것들 좀 사러 시장에 들렸고요. 여기는 가와사키 시청인데 예전에 가와사키 시청 형태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청사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걸 아는지 이상하게 우라가 아침부터 제 옆에서 계속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만지지는 못하게 하는데 훨씬 가까이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영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햇볕이 좋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딴 데를 보고 있길래 제가 뭘 보나 싶었는데 거울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거울로 저를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들켰다는 표정이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 비행기라 뭐 한 10시쯤 공항에 도착했던 것 같고 간단하게 요시노야가 있어서 요시노야에서 밥을 먹고 동생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10일짜리 여행이 끝이 났고요. 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다시 일본에 오겠죠. 네, 1년에 한 번씩 동생 집에 오는 게 몇 안 되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뿌연 느낌이 들더라고요. 2만 보를 못 채워서 역시 다시 걸으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 왔던 비가 드디어 온 것 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10박 11일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신발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